2026년 기초연금, 2025년에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 2026년에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2025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지셨던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기준액이 바뀝니다. 2025년에 안 됐어도 2026년에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2년, 3년 그냥 놔두시면 수백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매달 34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1년에 4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손해로 바로 이어집니다. 한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 매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탈락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시작해서 신청 시기를 놓치면 정확히 얼마나 손해보는지, 그리고 자녀에게 명의 하나 잘못 빌려줬다가 기초연금 자격 자체가 날아가는 함정까지 전부 다룹니다. 이건 중간에 끊으시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부분을 정확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인연을 맺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가장 유익한 정보만 챙겨오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기초연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 1번, 아직 헷갈리시면 2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반응을 참고해서 다음 영상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가장 큰 함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시기예요. 많은 분들이 65세 되면 그때 신청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확히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십니다.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생이시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월에 신청하시면 4월분부터 받을 자격이 생기고 심사가 늦어져도 그 달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다만 5월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만 지급되고 4월분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5월에 신청하시면 4월분은 못 받으시고 5월분부터만 받으시게 되는데 이게 정부 기준이라서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늦게 신청하면 얼마를 손해보는 겁니까? 올해 기준 단독가구 최대 34만 2,510원인데 한 달 늦으면 이 금액이 그냥 사라지고 2달 늦으면 68만 원, 1년 늦게 신청하시면 410만 원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960년 1월생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2024년 12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셨지만 몰라서 2026년 1월에 신청하셨습니다. 만 66세가 되어서야 신청하신 겁니다. 그러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을 못 받으시니까 약 41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달력에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생일이 몇 월인지 확인하시고 그 전달 1일을 표시해 두시면 그날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청 시기만 문제가 아니라 기준 숫자 자체를 모르면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숫자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먼저 선정 기준액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이고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단독 가구라는 건 혼자 사시는 분이고 부부 가구는 배우자가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로 보니까 이 부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액 228만 원, 364만 8천 원이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겁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런 걸 계산한 겁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집, 땅, 예금, 자동차 이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22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으면 얼마를 받습니까? 올해 기준 연금액입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2,510원입니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만 8천 원입니다. 부부가구는 두 분 합쳐서 54만 8천 원입니다. 한 분당 27만 4천 원입니다. 왜 부부는 각각 34만 원씩 안 주고 깎아서 줍니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20% 감액됩니다. 이게 정부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최대 금액이라는 게 뭡니까?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이것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에 가까우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기준은 이겁니다. 228만 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있고 최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 숫자를 모르시면 나는 소득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지레짐작하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면 228만 원 이하라서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받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녀명의 하나 잘못 빌려주셨으면 228만 원을 넘어서 못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 숫자를 정확히 아셔야 신청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숫자는 틀려도 계산하면 되지만 제도 자체를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면 계산조차 안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착각하고 계시니까 가장 흔한 착각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65세 되면 자동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받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통장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도 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부 기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되면 알아서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안 줍니다. 신청 안 하시면 1년, 2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 기간 동안 매달 34만 원씩 못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별개입니다. 국민연금 받으신다고 기초연금 자격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대략 51만 원 정도를 넘게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의 70%는 보장됩니다. 완전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신청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감액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이라도 받으실 수 있으면 1년에 240만 원입니다. 신청 안 하시면 이 돈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선정 기준액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번 떨어지면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십니다. 2년, 3년 그냥 두십니다. 그 사이에 기준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재신청을 안 하십니다. 이게 실제로 손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기준이 오르는 구조라 2025년에 안 됐는데 2026년에 되는 분들이 실제로 생깁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지 않았어도 기준이 올라갔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착각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착각만 문제가 아닙니다. 착각은 그래도 알고 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다릅니다. 이미 벌어진 실수는 되돌릴 수 없으니 실제로 어떤 실수 때문에 기초연금을 날리는지 사례를 지금부터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자녀한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인데 특히 차량 명의가 가장 위험합니다. 65세 되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소득이랑 재산을 계산해 보셨습니다. 근로소득 없으시고 국민연금 월 30만 원 받으시는데 집은 시가 2억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 있으시고 예금은 1,500만 원 정도 있으셨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기준이 228만 원이니까 여유 있게 받으실 수 있어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탈락 통지가 왔습니다. 왜 탈락했을까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을 넘었다는 건데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셨거든요. 분명히 계산했는데 말입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셨더니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 때문이었는데 자동차요? 저 차 없는데요? 하셨지만 아들 명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들이 새 차를 샀는데 차량가액이 4,500만 원짜리였고 아들은 초보 운전자라서 자동차 보험료가 비쌌거든요. 보험료 아끼려고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했는데 어머니 지분은 1%였고 실제로 어머니가 낸 돈은 45만 원, 차량가액의 1%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지분을 안 보고 공동명의면 차량가액 전액을 반영하거든요. 1% 지분이든 99% 지분이든 상관없이 4,500만 원 전액이 소득 인정액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 차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니까 고급 자동차인데 고급 자동차는 월 소득 환산율이 100%라서 4,500만 원이 그대로 월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원래 소득 인정액 200만 원에 4,500만 원이 더해져서 월 소득 인정액이 4,700만 원이 되니까 기준 228만 원을 한참 넘어서 탈락하신 겁니다. 차량 지분 1%, 실제 금액으로는 45만 원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신 건데 1년이면 410만 원이니까 보험료 아끼려고 공동명의 했다가 오히려 410만 원을 손해본 겁니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공동명의 하지 말고 아들 단독명의로 했어야 합니다. 보험료가 좀 비싸더라도 아들이 부담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차를 4천만 원 미만으로 샀어야 하는 게 고급 자동차 기준이 4천만 원 이상이니까 3,900만 원짜리 차였으면 일반 자동차로 분류되거든요. 일반 자동차는 소득 환산율이 연 4%라서 월로 따지면 13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정도 되니까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서 되돌릴 수 없고
지금이라도 명의를 변경하시면 다음 달부터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를 빌려줄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만 그런 게 아니라 통장, 증권계좌, 사업자 등록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서 명의 하나 빌려줬다가 기초연금 자격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도 갑자기 끊길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다음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 변동사항을 신고 안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67세 김영자 씨는 기초연금을 2년 동안 잘 받으셨고 월 34만 원씩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지서가 왔습니다. 부정수급 판정이 났다는 겁니다. 지난 1년간 받으신 기초연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상금까지 붙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아들 가게 일을 도우신 게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계셨습니다. 1년 전에 김영자 씨가 가게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나가서 일하신 건 아니고 일주일에 2, 3일 정도 나가셨습니다. 아들이 인건비 명목으로 월 80만 원을 드렸습니다. 김영자 씨는 이게 근로소득인가 생각하셨습니다. 그냥 자식 일 도와주고 용돈 받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신고를 안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조사가 나왔습니다. 김영자 씨의 소득 내역을 전부 조회했습니다. 아들 가게에서 급여가 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월 80만 원씩 1년간 받으신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김영자 씨의 소득평가액이 얼마가 될까요? 근로소득은 112만 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80만 원에서 공제가 안 들어갑니다. 112만 원보다 적으니까요. 그럼 80만 원 전액이 소득평가액입니다. 원래 김영자 씨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80만 원이 더해지면 260만 원입니다. 기준 228만 원을 넘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영자 씨는 1년 동안 계속 받으셨습니다.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이게 부정수급입니다. 받으면 안 되는데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전액 반환하셔야 합니다. 1년 치면 약 410만 원입니다. 거기에 가상금이 붙습니다. 김영자 씨는 몰랐는데요 하셨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는 게 법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몰랐어도 신고 안 하시면 부정수급입니다. 어떤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이 생기거나 변동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생기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결혼, 이혼, 사망 같은 인적사항이 바뀌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김영자 씨가 만약 처음에 신고하셨으면 어땠을까요? 근로소득 발생 신고를 하셨으면 그때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됐을 겁니다. 받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반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신고 의무를 다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셨으니까 1년치를 반환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받고 계시면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시거나 소득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함정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명예 대여, 변동사항 신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하시면 될까요?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놓친 게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체크입니다. 본인 생일이 몇 월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월생이시면 3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달력을 꺼내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달력에 알림 설정해 두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능일이라고 메모해 두십시오. 이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체크입니다. 복지로 누리집에 들어가서 모의계산 해보셨습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까지 나옵니다. 이걸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인터넷 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녀분께 부탁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도움받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체크입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준비하셨습니까? 신분증 있으십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중 하나면 됩니다.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있으십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입니다. 배우자 계신 분은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이건 주민센터 가시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사시는 분은 임대차 계약서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서류 미리 챙겨두시면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체크입니다. 자동차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차량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입니다. 고급 자동차 있으시면 기초연금 못 받으십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민센터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4천만 원 넘으시면 매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자녀에게 명의 이전하셔야 합니다. 차를 꼭 가지고 계셔야 하시면 기초연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체크입니다. 자녀와 공동명의로 된 자산 있으십니까? 자동차 공동명의 있으십니까? 통장 공동명의 있으십니까? 사업자 등록 공동명의 있으십니까? 부동산 공동명의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정리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전액이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지분이 1%여도 100%로 계산됩니다. 특히 자동차가 4천만 원 넘는 고급차면 1% 지분만 있어도 탈락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시고 명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체크입니다. 이미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사항 있으셨습니까? 일 시작하셨습니까? 급여 올랐습니까? 재산 사거나 파셨습니까? 변동사항 있으시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부정수급됩니다. 나중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 6가지를 지금 바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놓치시면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리스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초연금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제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과 함께 신청하면 더 유리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셔야 할 제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실 건 국민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국민연금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셨으면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내 예상연금 조회 메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 이걸 확인하셔야 할까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51만 원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예상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기초연금을 계산하셔야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실 건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면 추가 소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월 몇십만 원이라도 추가 소득이 생기면 생활이 훨씬 나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로 소득이 생기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112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일정 금액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시작하실 때 소득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하실 건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1577-1000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확인하실 건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있는데 소득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시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평생 집에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중 어느 게 유리할까요? 이건 본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가격이 높으시면 주택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낮고 다른 소득이 적으시면 기초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시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을 정확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1688-8114입니다. 다섯 번째로 확인하실 건 실행 순서입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시면 될까요? 먼저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하십시오.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받을 수 있으시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생일 속한 달의 1개월 전이 되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국민연금도 함께 확인하시고요. 노인 일자리나 장기요양 등급도 상담받아 보십시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확인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이 궁금하시면 따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챙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는데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월 최대 34만 2,5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매년 기준이 상향되니 2025년 탈락자도 2026년 재신청 필수입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월생이시면 3월 1일부터입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니 늦게 신청하시면 그 기간은 영원히 못 받으십니다. 세 번째 핵심입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받으십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 탈락하셨어도 2026년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신청해 보세요. 문제는 지금 안 하시면 한 달 늦어 34만 원, 1년 늦어 410만 원 손실입니다. 자녀명에 잘못 빌려주시거나 변동사항 신고 안 하시면 받으신 돈 전액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지로 누리집에 들어가세요. 기초연금 모의 계산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나옵니다. 두 번째, 달력에 표시하세요. 본인 생일이 몇 월인지 확인하시고요. 그 전달 일일을 표시하세요. 휴대폰 달력에 알림 설정해 두세요. 기초연금 신청일이라고요. 이 두 가지만 지금 바로 하세요. 오늘 안 하시면 또 미루시게 되니까 지금 영상 끄시기 전에 하세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 준비는 혼자 고민하면 막막한데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내년 기준 바뀔 때도 다른 제도 알아볼 때도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유익한 정보만 챙겨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장하는 시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